역사를 재밌게 이해하려면 개념을 파악해야 되는데, 개념이라는 건 결국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생각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졌고 결과가 나온 게 중요한데, 당시에 식민지인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해답을 찾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이해하다 보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게 그 움직임이 역사가 되는 과정들을 좀 보여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200여 권 이상의 책을 집필하신 추리문학대상에 빛나는 정명섭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을 네,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세계사 공부를 시작할 때 네. 어떤 전집이라던가 네. 아니면 교과서라던가 교양서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동화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책을 집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 경험에서 비롯되는데, 제가 지금도 실수한 게 네. 그 산수를 교과서로 배운 게 큰 패착이었어요. 네. 영어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교과서나 이런 딱딱한 걸로 배우다 보니까 애초부터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재미없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근데 히스토리 히어로즈 같이 이제 역사를 재미나게 풀어낼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역사가 어떻게 보면 영어나 수학보다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게 음식으로 치면 메인 디쉬를 먹기 전에 그러니까 입맛 돋구는 네, 그런 걸 먼저 먹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5학년 대략 2학기 때부터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한국사죠. 그런데 한국사를 잘 이해하고 배우려면 저는 세계사랑 반드시 같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배워야 된다면 저는 세계사를 먼저 배워야 된다고.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가 세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사를 먼저 쉽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로 접근하는 게 이제 내내 5학년, 6학년 시작되면 이제 최소한 6년은 역사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죠. 그거를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방식일까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TV를 이제 저에게 이제 답을 주신 거죠. 작가님이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을 때 200여 권 이상의 네, 책을 네. 쓰셨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일단은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책 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책이 되게 이쁘죠? 네, 히스토리 히어로즈라는 책의 제목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래픽 노블 이렇게 써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책을 선택하실 때 아이들도 이제 일단 표지를 보고서 이제 그럼요.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픽 노블이 도대체 뭘까? 이게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만화를 국가별로 좀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일본은 약간 망가. 그 다음에 미국과 서구권에서는 그래픽 노블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 프랑스 가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으로 좀 대표되는데, 웹툰은 뭐 국적을 이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냥 서양에서는 웹툰, 그럼 이제 한국 이제 만화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만화라고 그냥 표현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세계는 방식이고, 학교에 가서 이제 아이들도 만나지만 학부모님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뭐 저한테 상담하거나 문의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항상 들어있어요. 우리 애가 만화책만 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알려야 되나. 그래서 어머니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계십니다. 네, 뭐든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독서가 글밥이 많은 책이건 그래픽이 많은, 그러니까 뭐 그림이 있는 책이건 그건 상관없는 거죠. 이제 뭔가 읽는 습관을 들이고, 읽는 습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떤 거를 더하고 부족한 거를 채울까라는 일종의 이제 요약 정리가 가능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이, 저는 이렇게 균형을 잘 찾은 책은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거는 야, 그림이 좀 과한데? 어떤 거는 이게 그래픽 노블이나 만화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데 글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권을 보고 솔직히 좀 놀란 게 정말 절묘하게 이제 그 그림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냥 글밥이 좀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도 맞고, 이거 그냥 만화책인데 그래픽 노블이야 라고 해도 맞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들이 묘사할 때는 어쨌든 이미지가 나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선을 잘 넘기게 해주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책을 읽는 습관이고, 또 만화책만 읽다고 계속 만화책만 보는 건 아니죠. 읽다가 책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읽다가 다시 만화책으로 넘어올 수 있게 되니까 뭐 그런 건 크게 염려하지 않으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든 읽어야 되고, 읽으면 끝까지 읽어야 돼요. 요즘 읽다가 중간에 스톱하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글을 읽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는 걸 여러 차례 봤거든요. 반드시 중요한 건 어떤 책이든 읽고, 그리고 그 책을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히스토리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표지도 예쁘고, 그다음에 책이 나왔을 때 끝까지 읽게 만드는. 제가 책을,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200권 정도 썼으면 최소한 200권 읽었다는 뜻이잖아요. 가끔은 제가 쓴 책도 힘들어서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일일이 다 썼으니까 이거 쓸 때 너무 힘들면
야이씨, 아우 힘들어, 막 머리 아파 이러는데 이 히스토리 히어로즈는 사실 분량이 짧고 연령대가 낮다고 쉽게 쓴 건 아니었어요. 여기 네. 이제 감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네. 역사를 다루는 문제는 그럼요. 중요하죠.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수 받고 막 이럴 때 쉽게 쓴 건 아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도 읽을 때 한 번에 확 읽었던 저도 기억이 그랬어요. 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 뭐든 읽히셔야 돼요. 그리고 읽으면 끝까지. 아이들 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흥미,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 같은 것도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잘못된 정보를 배우게 되면 네, 큰 네.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네. 그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책을 쓰실 때 자료조사 아. 이런 것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자료조사 측면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네. 역사책을 많이 쓰니까. 근데 일단 영업비밀의 범죄에 속하는데 네. 교집합 스튜디오 아유, 시청자 여러분 위해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차 사료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1차 사료가 뭐냐면 그 시대에 그 사건을 겪은 사람이 직접 남긴 기록 내지는 그걸 조금 다음 때에 정리한 기록. 그러니까 네.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먼저 봐야 될 1차 사료는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되거든요. 이제 공식 사서이긴 하니까. 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임진왜란이라는 시대상을 표현하게 되면 뭐 난중일기라든지 징비록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사료라서 1차 사료를 반드시 이제 확인해보고 그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사 같은 경우는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 번역되어 있는 책들, 독립전쟁사라든지 네. 이제 미국의 독립이 이제 이제 근대 수요에 미친 영향들을 이제 정리한 책들을 좀 봤고 또 이제 누나가 이제 플로리다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형이 미국 분이시라 그래서 조금 거기서 필요한 자료들은 이제 거기서 원문을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기서 읽는 교과서에 들어간 내용이 어떤 건지 이제 체크하고. 거기서도 아이들이 배울 테니까. 아, 그럼요. 네. 네. 조카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돼 있고 네. 저를 닮아서 그런지 둘째 조카애가 역사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영상통화나 이런 걸로 이제 한번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국 아이들이 실제로 배우는 역사도 반영됐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뭐 교과서의 이제 내용들은 이제 사실 고등학교, 중학교용이라 다 싫지는 못했지만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보는지, 독립전쟁이라고도 하지만 혁명이라고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제 레볼루션이라는 네, 표현을 네.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좀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은 좀 궁금해져요. 1권이 보스턴 차 네, 사건이라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계사를 조금 들어본 사람들도 좀 생소하다고 할 그렇죠. 수 있는 네, 네. 미국 전쟁사를 다루셨는데 이거를 1권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미국 독립전쟁을 다루는 거를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럼 네. 어디부터 다룰까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은 이제 1775년에 이제 렉싱턴 전투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쟁에서의 총성은 사람들이 전쟁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쟁의 끝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모든 갈등, 그리고 이제 사람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그 생각들이 충돌해서 이제 벌어지는 거라, 네.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의 막 총을 쏘고 폭탄이 터지는 거는 결과물이고 거기에까지 어떻게 가게 됐냐. 왜 전쟁이 예, 일어났냐? 그렇죠.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도 죽을 수 있고, 네, 네. 예나 지금이나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랜 갈등, 적어도 상대방을 죽여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는 그 공감대가 얻지 못하면 전쟁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 전쟁에서 사실상 배제됐었고,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이민을 갔던 네. 이민자들의 후손이 본토, 자기 이제 그 모국에 재앙을 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전쟁사나 독립운동사에서 좀 찾아보기 희귀한 케이스고, 당대 영국이면은 최강대국이었죠. 뭐 지금의 미국 이상의 네. 위상을 가진 국가였는데, 이 국가의 정규군을 상대로 민병대 수준의 병사들이 전쟁도 꽤 오래 걸렸죠. 1775년부터 거의 83년까지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이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싸울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시작점이 보스턴 차 사건이고,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뭐 크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지만 네. 미국에서는 독립전쟁사가 역사의 시작이고, 네. 이제 그 시작점을 보스턴 차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이후에 영국에서도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영국군을 파병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보스턴 차 사건은 미국 독립전쟁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고, 미국에서도 이제 좀 핵심적으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먼저 시작할까 하다가 독립전쟁사를 시작하게 되면 보스턴 차 사건부터. 그러니까 세계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있고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사의 이제 핵심적인 요인들만 배우게 되고 미국 독립전쟁사도 그렇게 배우는데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사전에 맛배기라 그러면 조금 더 늘려서 왜 그런지 역사라는 게 좀 어려운 게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우면 네. 어려운데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18세기 후반에 미국을 이제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보스턴 차 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식민지에 있던 식민지인들이 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피부색을 가진 영국의 이제 본토와 대립했는지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해서 첫 번째로 이제 보스턴 차 사건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어떤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작가님 네, 생각하시는 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역사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영어, 수학, 뭐 다른 뭐 과학, 뭐 물리 막 뭐 들으면 머리가 아픈 과목 중에 네. 역사도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럼요. 뭐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외워야 된다 그러고 뭐 짧은 시간. 그건 뭐 사실 학교나 선생님 잘못은 아니죠. 왜냐면 그 짧은 시간에 맞아요.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뭐 히스토리어로처럼 쭉 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좀 어렵게 접할 수 있는 이 역사를 조금 쉽게 제가 이제 역사를 암기 과목이라고 할 때 가장 반발이 심한데 개념이자 지나간 과거의 기억인데 이거를 수치화시켜서 이제 시험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 더 힘들고 그다음 배운 사람은 딱 그게 끝나면 이제 다 잊어버리거든요. 네네네. 네, 그게 이제 오히려 이 재미난 역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거라서 역사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아닐까. 자,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일단은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 자체가 네, 타임리프를 맞습니다. 좀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 뭐 웹툰에서도 많이 다루고 그쵸, 있고, 네. 그다음 드라마나 뭐 영화 그쵸. 같은 데서도 많이 다루고 있기는 네, 한데 네.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 네, 네. 세계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네. 근데 그런 방식을 적용시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역사를 그냥 보스턴 차 사건을 그냥 설명하는 책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런 책을 읽긴 하고 저는 이제 어렵고 딱딱한 책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 군더더기가 없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 책을 읽는 독자들 같은 경우는 미국 독립전쟁사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거의 없을 테고 그죠? 쉽게 풀어내야 되는데 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어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린 거는 저도 제가 어릴 때를 비춰보면 그냥 남의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주인공 아리와 아락 남매가 이제 직접 가서 사건을 해결하는 형식을 취한 거는 이제 그 읽는 독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하나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8세기의 일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사실 현대인이 과거에 가서 이제 약간 이제 충돌이라든지 이제 낯섦을 겪는 장면들을 넣고 싶었는데 그럴 거면은 좀 아이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다음에 또 그 시대를 바라보게 될 때 아이들의 독자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재밌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과거로 가서 이제 역사를 맞추는 설정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그럼 이 책이 1권 이후로도 계속 쭉쭉 기획이 되어 있다고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다음 시리즈는 어느 시대를 도달하게 되나요? 역시 이제 미국 독립전쟁사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독립선서거든요. 그게 그냥 단순히 미국의 독립을 이제 주창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인간에 대한 얘기들. 그 전에는 인간은 왕의 그다음에 권력에 이제 종속돼 있다라는 거였다면 미국 독립혁명과 이제 독립선언서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선언서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1776년이니까 미국 독립전쟁사 중반부터 후반까지 좀 다룰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혁명만큼 중요했고 그 여파가 미쳤다고 이제 학자들이 보는 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거든요. 프랑스 혁명에 이제 또 이제 아마 주인공들이 좀 다녀올 계획일 거고요. 그다음 또 다른 나라들, 그다음에 또 국내도 이제 아마 돌아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이 책을 다음으로 쭉쭉 내시려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많이 사주셔야겠네요. 그럼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님께서 이 책을 이제 소개해 주실 네, 타이밍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이 책을 사줄 네, 엄마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께 이 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미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미국이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근대사에서 현대사로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생길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글로벌한 시대가 될 거예요.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조카애들 꿈이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사는 거거든요. 진짜요? 네, 이제 그래서
그래서 막 처음엔 대학교도 미국에서 안 나오고 한국을 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타협을 봤던 게 이제 미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회사에 입사하는 현실적으로 그게 예, 좋죠. 그러니까 5년, 네. 10년쯤 있다가 이제 그 네. 떠듬거리는 한국말로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한 친구가 이 책을 읽는 그 학생 옆에 서서 같이 면접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제가 프랑스에 가보니까 이제 한국과 한국 문화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와 이게 엄청 높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한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저는 글로벌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를 미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한테도 많은 도움과 네. 이제 그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당연히 이제 미국이란 나라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당분간은 미국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곧 전 세계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어떻게 만들어지고 미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했던 게 어디서 시작됐을까라는 이제 해답이 저는 미국 독립전쟁이었고 그 얘기를 담은 게 이제 히스토리 히어로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책을 읽는 습관. 저는 이게 모든 학습, 모든 교육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중학교 1, 2학년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 이후면은 사실 독서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네. 친구도 만나야 되고 PC방도 가야 되고 코인 노래방도 가야 되고 하는데 책을 읽을 시간이 없죠. 뭔가를 책이라는 거는 시간을 줄여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책을 읽고 다른 시간이 남는 동안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개념이 잡혀야 되는데 그때가 저는 진짜로 늦춰도 중학교 1, 2학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역사를 배울 때 역사에 좀 재미를 느끼고 책을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아이의 미래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부모님들이 왜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하는지 잘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듯이 네. 우리 아이가 나중에 잘 자라고 행복하게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겪었던 고통과 서러움 겪지 않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가장 좋은 문제는 빌딩을 물려주시면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네. 마음속에 빌딩을 지어주면 되는데 이제 그게 히스토리 히어로즈가 이제 첫 번째 초석 정도가 되고 활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네. 출판사가 정말 머리를 잘 썼다고 하는 게 이 지도예요. 맞아요. 네. 저도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이 지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른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보니까 지도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이게 그 지형이라든지 거리감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이제 역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제가 봤던 어릴 때 봤던 교과서에서는 지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이렇게 요 별책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지도를 책상에 붙여 놓으시고 읽으실 때 이제 아 여기 미국이 이만큼 떨어져 있고 유럽이 얼마나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지도를 좀 많이 찾아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 뒷부분 보니까 이제 정리된 내용도 네. 이렇게 부분도 설명을 좀 요거는 이제 감수하신 김봉중 교수님이 이제 해주신 네. 부분인데 저도 이거 보고 공부가 좀 많이 됐거든요. 역사를 재밌게 이해하려면 개념을 파악해야 되는데 개념이라는 건 결국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어떻게 결정으로 행동으로 이어졌고 결과가 나온 게 중요한데 이 책들을 읽어보면은 아 미국인들이 왜 당시에 식민지인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해답을 찾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이해하다 보면 역사가 이제 1592년 임진왜란, 1636년 병자호란 이렇게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게 그 움직임이 역사가 되는 과정들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들을 좀 통해서 그리고 이제 또 시리즈가 계속 나올 거니까 네. 쭉 꽂아 놓으시고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어머니가 책을 사주셔갖고 책에 많이 꽂혀 있어서 아마 만화책보다 지쳤을 때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책이 곁에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학교에 가면 도서관에 책이 많이 네. 있긴 하지만 학교보다는 어쨌든 집에 그쵸, 더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집에 눈에 보이는 곳에 책이 있으면 어쨌든 한 번은 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히스토리 히어로즈 이 책은 이제 작가님이 정말 재밌게 쓰신 책이고 네. 그리고 이 사파들도 보니까 되게 생동감 있는 네. 그림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감수하신 김봉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벌거벗은 세계에서 하나 네. TV에도 좀 많이 맞아요. 나오시고 어떻게 섭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유명한 분을. 네, 그분이 마지막에 좀 전에 말씀하신 네네. 그 부분을 이제 보충 설명해 주신 내용. 어쩐지 제가 책을 쓸 때 감수가
이제 이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이건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 했는데 이게 이 편집자 수준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전공자를 뽑았나 편집자를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네, 김봉준 교수님 이 배우에 계셨던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대단한 분들의 이제 협업으로 인해서 그렇죠. 네. 나온 책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쭉 들으신 분들 중에서 작가님의 책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 또는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신 10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작가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